이렇게 보이죠? 탄소화합물. 자, 탄소화합물은 탄소를 중심으로 탄소가 무려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떤 물질을 끌어올 수 있겠죠? 탄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모든 물질을 탄소화합물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근데 이제 뭘 구분해야 되냐? 바로 탄화수소예요. 자, 탄화수소라는 용어는 탄소하고 수소만 화학적으로 결합된 걸 의미합니다. 탄소하고 수소만 결합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CH4 탄소하고 수소로만 되어 있죠. 탄화수소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탄화수소도 결국은 탄소화합물이 맞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탄소에다가 수소가 붙은 거니까 이도 탄소화합물이지. 다시 말해서 탄소화합물이 상위 개념인 거고 거기에 속해 있는 이제 하위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탄화수소라는 녀석인 거예요. 탄화수소. 근데 이 탄화수소는 명명법이 있습니다. 명명법에 대한 걸 간단하게 소개를 좀 먼저 할게요. 자, 이거 먼저 하기면은 여기 있어요. 방금 봤던 그림 오른쪽 밑에 탄소수에 따른 탄소화합물의 이름이라고 나와 있죠. 이름. 자, 이게 좀 되게 낯선 용어인데 얘 봐봐. 얘는 CH4니까 탄소 몇 개예요? 하나 있죠. 탄소 하나가 있고요. 얘가 4개의 결합파를 이용해서 각각 수소를 붙인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조식이라고 표현해요. 구조식. 메테인의 구조식을 그려봐라. 그러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그림을 그리는 건데 중요한 건 구조식을 딱 그려보니까 얘는 다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단일 결합 말고 이중 결합도 있을 수 있고 삼중 결합도 있을 수 있잖아. 자,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지면은 끝에다가 ANE를 붙여요. 책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이야. 써놓으세요. 이중 결합이 보인다. 이중 결합이 보이면 ENE를 붙입니다. 삼중 결합이 보인다. YNE를 붙여요. YNE. 그리고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탄소가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6개일 때 붙이는 이름들이 메타, 에타, 프로파, 딱딱딱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겁니다.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펜타, 헥사. 그래서 얘를 봐봐. 얘는 어떻게 읽어주냐. 우리는 메테인이라고 외웠죠.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화학식을 보더라도 읽어낼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CO2처럼 이렇게 읽지 않잖아. 이산화탄소라고 읽으면 너무 좋잖아. 근데 어딜 봐서 메테인이야 이게. 사수소 탄소 아니야? 그렇게 읽지 않잖아요. 그래서 명명법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탄소가 하나니까 얘입니다. 메타. 그죠? 그리고 단일 결합으로만 돼 있으니까 AN이야. 둘을 합성한 거야. 메타에인. 내 애인 말고요. 메타에인. 메테인. 오케이? 이 메테인이라고 불러줘. 메테인. 이건 N으로 발음돼. N. 어떤 N. 얘는 N이죠. N이라고 발음된다면 N으로 발음되고 얘는 아인이라고 발음돼요. 아인. 삼중결합에서 아인으로 발음이 됩니다. 쌤이 이제 신년 운세를 보라고 이렇게 자기 사진 찍으면 비슷한 연예인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알아요? 해봤나요? 쌤 딱 찍으니까 누구 나왔는지 알아요? UI. 싱크로율 100%. 토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약간 눈매랑 아니야. 아무튼 근데 그 아인이 여기 나온다는 거야. 아인. 저는 연관관계 없죠. 어쨌든 아인이 이게 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알파벳 순서예요. 봐봐. 단일 결합은 A, 이중 결합은 E,
삼중결합은 Y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알파벳 순서들이 있으니까 외우기도 편하죠. 그죠? 자, 이렇게 배우게 될 건데, 일단 책에서는 이 탄소의 개수로만 나와 있거든? 근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무슨 결합하고 있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이제 이름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제 예제 문제 하나 보면 C2H4를 한번 볼게요. C2H4. 얘는 어떻게 구조식이 그려질 수밖에 없냐면 C가 일단 두 개죠. C가 두 개니까 C 두 개를 나란히 그려요. 그리고 C 하나마다 4개의 공유결합 해야 되니까 일단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딱 맞나요? 안 맞나요? 왜 안 맞냐면 안 맞아. 각각 여기에 수소가 들어가야 돼. 그럼 수소 몇 개 들어가? 6개 들어가야 돼. 4개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두 녀석은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남는 여기 자리 하나, 둘, 셋, 4개의 수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구조식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무슨 결합이 있는 거야? 이중결합 있죠? N이네. N입니다. 근데 탄소가 몇 개야? 2개잖아. 에타야, 에타. 에타에다 N이니까 이 녀석의 이름은 에텐입니다. 에텐이라고 읽어줍니다. 에텐. 처음 보잖아. 이거 뭔지 몰라. C2H4가 뭐야. 근데 이 규칙에 의해서 에텐이라고 읽어내면 됩니다. 자, 다 같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파 연결된 게 프로페인, 프로판가스 있죠? 프로판가스가 이거, 프로페인 가스, 프로페인 이거고요. 부탄가스가 이거, 뷰테인 가스입니다. 뷰타. 펜타는 잘 이제 화학식에서는 보기 좀 어려운데 미국의 국방성이 오각형 모양인가요? 펜타곤이라 부르죠. 오각형을 5를 5을 펜타라는 이름을 씁니다. 헥사는 쌤이 기억하는 헥사는 테트리스 같은 건데 육각형 어떤 구조물이 내려와서 맞춰주는 게 헥사였거든요. 그때 육각형 구조물을 또 헥사라 불러줍니다. 자,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쓰는 용어들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넘어갈게요.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일단 넘어갈게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자 탄화수소, 탄소화합물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다시 위에 요 그림 볼게요. 왜 굳이 탄소냐 이 얘기를 할게요. 탄소. 이 탄소라는 녀석은 아까도 말했지만 공유결합을 무려 4개나 할 수 있다. 4개보다 많이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없어요. 5개 하는 거 없습니다. 왜냐면 탄소가 6번인데 원자번호 7번은 그러면 5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원자번호 7번 질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7개 있고 1차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가고요. 2차 껍질에 전자가 5개가 들어갑니다. 우리 1학년들은 곧 배울 거예요. 그럼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죠. 몇 개 부족하죠? 3개 부족하거든. 그래서 3개의 고음이 결합만 하면 돼. 그죠? 5개의 최외각 전자 또는 원자과 전자가 있다고 해서 5개의 고음 결합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결론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면,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공유 결합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몇 개다? 4개가 최대다. 4개가. 그 공유 결합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물질이 탄소인 거야. 그 탄소를 그래서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기로 한 거죠. 우리 생명체가 그래서 탄소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생명체는 탄소를 기반으로 탄수화물도 만들고요. 탄소를 기반으로 지방도 만들고요. 탄소를 기반으로 단백질도 만들죠.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다 탄소 기반인 이유가 탄소를 이용하면 되게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든지 막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공적으로는 이 탄소를 이용해서 플라스틱까지 막 만들어내잖아. 지금도 새로운 물질을 수만 가지 새로운 물질을 매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탄소가 그만큼 가능성이 많은 물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탄소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화학에서 그래서 탄소를 이용해서 많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화학을 유기화학이라고 불러요. 대학교 가면 유기화학을 따로 배우는데 바로 탄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그런 얘기를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왜 탄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중이고요. 자,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도 있을 뿐더러 다양한 2중, 3중 결합 같은 결합의 세기도 달라집니다. 2중 결합보다는 3중 결합이 더 세겠죠. 그죠? 결합의 세기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결합의 종류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다. 그런 탄소를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만들어낸 탄소들이 자, 다시 앞장 가면은 그렇게 만들어낸 탄소를 가지고 만든 화합물들이 탄소 화합물인데 우리 몸에 있는 물질, 음식, 의류, 플라스틱, 의약품, 그 외에 화장품, 비누, 합성제, 고무 같은 거 다 탄소 화합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몰랐네. 탄소가 그렇게 많이 쓰였어? 그렇게 많이 쓰였어. 자, 그럼 그 탄소를 지금 우리는 어디서 많이 얻어오냐? 바로 아까 말했던 원유로부터 탄소를 얻어옵니다. 원유로부터 탄소를 얻어와요. 원유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기름의 근원이 되는 걸 원유라고 하고요. 중동이나 사우디나 사오점 같은 데는 사갖고 오죠. 끓이면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끓어 나옵니다. 시험 문제야.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끓어 나오고요. 가장 끓는 점이 낮은 게 바로 요 LPG입니다. 석유가스라는 말이 LPG예요. 석유가스. 영어로는 liquefied then petrol gas예요. liquefied petrol gas. liquefied 됐다는 얘기는 액체화된 이란 뜻이고요. petrol gas가 석유가스라는 뜻이에요. 석유가스. 자, 그럼 LPG하고 쌍방을 이루는 게 LNG입니다. 들어봤나요? LNG는 뭐라고 부르죠? 액화 천연가스라고. 천연가스. 액화 석유가스예요. LPG는 이 안에 액체가 들어있습니다. 흔들면 액체가 출렁출렁 거려요. 나올 때는 기체로 나오지만 액화 천연가스가 LNG야. 왜 이걸 비교해 설명하냐면 시험에서 나오니까. 자, 일단 느낌적인 느낌으로 자, 읽어볼게. liquefied petrol gas. 얘는 liquefied natural gas. 천연 가스, natural gas. 영어 같네. 가스인데 둘 중에 느낌이야. 누가 더 가벼워 보여요? 왠지 천연이 가벼워 보이죠? 천연가스가 가볍습니다. 페트롤 가스는 무거워요. 뭔 소리냐? 이 가스가 누출되는 경보기를 달잖아. 가스 누출 경보기. 우리 집에 쓰는 게 LPG를 써. 경보기 어디다 달아야 돼? 무거운 가스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달아야 돼요. 누출되면 아래쪽부터 깔린단 말이야. 시골집들은 LPG 써요. 이만한 가스통 들고 다니고 막 알아요? 가스통을 막 집에 딱 설치해 놓고 거기서 막 LPG가 나와요. 근데 우리 아파트에서 쓰는 건 LNG를 씁니다. 가스 누출 경보기 어디 달려있어요? 위에 달려있거든요. 위에 달려있어요. 그 이유가 공기보다 가볍냐 공기보다 무겁냐의 차이입니다. 누가 무겁고 누가 가벼운지를 지금 기억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내추럴, 천연이 가벼운 거야. 천연. 페트롤, 무거운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자, 이게 가장 먼저 끓어 나오고요. 그 다음 끓어 나오는 게 휘발유, 그 다음이 등유, 경유, 중유 순서로 끓어 나옵니다. 다 기름들이 끓어 나오고 남은 찌꺼기, 찌꺼기가 아스팔트야. 아스팔트 이제 도로에다 깔죠. 도로에 까는 그 아스팔트 따로 사오는 게 아니라 원유 찌꺼기를 말을 합니다. 자, 뭐 어디 사용되는지는 좀 보면 되고요. 사용되는 건 보면 될 것 같고, 자, 끓는 점의 차이에 따라서 가장 끓는 점이 낮은 거 먼저 끓어 나온다는 거 정도로만 기억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봐야 될 건 여기입니다. 나프타. 이게 화학약품의 원료라서 이 휘발유, 나프타로부터 탄소를 갖고 와가지고 그 탄소를 가지고 각종 화학적 어떤 물건들이나 약품들이나 섬유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재밌는 얘기가 좀 많지만 일단은 생략을 좀 할게요. 자, 이 정도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고요. 이제 좀 종류들을 쭉 한번 볼게요. 자, 탄수화물의 종류입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탄수화물의 종류들은요, 심각하게 다룰 필요 없고요. 그냥, 탄수화물은 이런 게 있고, 대충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구나. 상식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됩니다. 이 구조식을 다 외우는 이런 거 아니야. 아직 우리는 이제 이건 아직 처음이니까. 뒤에서 이제 나옵니다. 뒤에서 구조식
본격적으로 나올 때 그때 공부하면 되고요.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예요. 첫 번째, 탄수화물의 종류로 아까 말한 탄화수소가 소개되고 있는데 잘 들어. 탄화수소는 탄소하고 수소로만 된 거죠. 얘를 연소시킬 거야. 연소가 뭐야? 불태우는 거죠. 불을 태우려면 뭐랑 결합해야 돼? 무조건 산소랑 결합해야 합니다. 그러면 탄소 남은 거랑 산소 남은 거가 뭐가 되겠어?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고요. 수소하고 산소 만나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즉 탄화수소를 태우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져. 자, 이 태운다는 표현을 좀 고급진 표현으로 바꾸면 연소시킨다라고 표현하고요. 완벽하게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었을 때 완전 연소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표현할게. 탄화수소를 완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옵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공해물질인가요? 아닙니다. 공해물질은 뭐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뭐 이상한 이런 게 이제 뭐 이산화질소 이런 게 공해물질이지 이산화탄소가 공해물질이 아니야. 착각하는 게 뭐야?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잖아요. 이러잖아. 지구온난화가 공해물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인 거지. 자, 나쁜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탄화수소,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이 물질, 화석 연료를 생각해봐. 사람들이 처음 화석 연료를 발견했어.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발견했어요. 이거를 태우면 공해물질이 나온다, 만약에. 썼을까? 안 썼을 거예요. 쉽게 쓰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에너지가 나오더라도 쓰지 못했을 거야. 근데 그 화석연료를 태우면 이산화탄소고 물밖에 안 나와. 완전 친환경적인지 알고 쓴 겁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야. 그렇죠?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쓴 거예요. 다만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지구온난화라는 문제점이 새롭게 대두되었을 뿐이지 처음에 사용했을 당시에는 완전 신물질이었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완전 연소야. 그 완전 연소와 반대말이 있겠죠. 불완전 연소입니다. 불완전 연소라는 건 산소가 공급이 되긴 되는데 주변의 환경이 좀 이상해서 제대로 결합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하고 산소가 만났는데 이상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서 CO 같은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CO가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연탄가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연탄이 석탄을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 석탄 가지고 연탄을 만들었어. 맑은 날 연탄을 잘 완전 연소시켜서 이산화탄소 물 방출시키면서 따뜻하게 지냈어. 근데 어느 날 비가 막 내리네. 오늘은 비가 막 내리는 날 축축해. 축축한 그런 날 연탄을 또 때웠어요. 근데 그날따라 연탄에 이제 수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일어난 거야?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서 일산화탄소가 막 방출되네. 연탄가스 중독된 겁니다. 그날 사람들이 죽죠.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산소를 제가 다 뺏어가서 뇌로 산소 공급이 안 돼요. 뇌부터 썩어들어요. 정신을 잃고 쓰러지겠죠. 일산화탄소 중독되면 이제 정신 잃고 쓰러져가지고 이제 의식을 잃어버리고 한참 더 시간이 지나면 뇌가 완전 파손돼서 죽게 돼요. 좀 늦게 발견하면 뇌 이상으로 이제 몸을 쓸 수 없는 상태가 그렇게 됩니다. 중요한 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완전 새로운, 완전 이상한 다른 물질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완전 연소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만들어진다라는 말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그러면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연료로 많이 이용되는 게 바로 탄화수소의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봐봐. 메테인이 있고 에테인이 있고 프로페인이 있고 뷰테인이 있어. 명명법 기억납니까? 탄소 하나, 메타, 두 개, 에타,
3개 프로파, 4개 부타, 그죠? 뷰타 연결된 거야. 중요한 건 딱 봐도 다시 누가 더 무거워 보여? 얘가 제일 무겁겠죠. 잘 봐. 무거우면 무거운 물질. 되게 굉장히 많은 물질이 붙어 있잖아. 많은 물질이 붙어 있으면 질량이 커지죠. 질량이 크면 만유 인력도 커집니다. 그래서 뷰테인이라는 이 물질과 또 다른 뷰테인이 이렇게 붙어 있어. 걔를 이렇게 뜯어내는 게 뭐야? 녹이고 끓이는 거야. 그러면 질량이 큰 뷰테인 분자들이 모여 있을 때 얘를 이렇게 뜯어내는 건 쉬워, 어려워? 어렵다고요. 근데 메테인이야, 메테인. 뭔가 느낌 왔어요? 메테인들이 막 모여 있어. 그죠? 굉장히 가볍잖아. 가벼우면은 질량이 가벼우니까 인력도 어때요? 매우 약하겠죠? 얘를 끓여. 붕! 금방 끓어. 무슨 말이야? 끓는 점이 매우 낮아요. 얘는 끓는 점이 매우 높은 거 보입니까? 몇 도인지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왜 끓는 점이 점점 높아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분자량이라고 해요. 분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 간의 인력이 세지기 때문에 걔네를 끓이거나 녹이는 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분자량이 큰 건 이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화학식만 봐도 알 수 있어요. C4H10, CH4, 그죠? 화학식만 봐도 누가 더 분자량이 큰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분자의 질량이 더 많이 나갈수록 더 끓이기가 힘들겠네요. 그죠? 네, 끓는 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진짜로 이런 건 이렇구나라는 거야. 첫 번째 대표적인 탄화수 메테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메테인이라는 녀석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조에 대한 내용은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건데, 자, 이 구조를 구조식으로 표현한 게 이 내용이고요. 천연가스에서 얻고, 자, 이 체크. 냄새하고 색깔이 없고요. 액화 천연가스에 이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냄새도 색깔도 없는데 가정에서 사용한다는 얘기야. 우리 집에서 쓰는 게 이거야. 메탄가스입니다. 근데 가스가 누출됐어. 냄새가 없어. 아무 생각 없이 누출됐어. 여기 잔뜩 누출됐어. 선생님이 라이터를 탁 켰네요. 어떻게 돼요? 이러다 다 죽어, 그죠? 터지는 거잖아. 그러면 누출됐다는 걸 우리는 모르겠죠. 냄새가 없으니까. 색깔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안전하지가 못한 거야.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저 메탄가스를 가정에 공급하기 전에 거기다가 이상한 냄새를 막 입혀. 냄새를 입혀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가스 누출되면 바로 이상해. 가스 누출됐나봐. 막 이래. 약간 양파 썩는 냄새 같은 게 나. 이게 일부러 넣은 거야. 근데 이 기억 때문에 메탄가스 LNG 그러면 이거 냄새 있는데 라고 착각한다고요. 냄새 없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냄새 원래 없는 거야. 일부러 넣은 거야. 사람들이 일부러 넣은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에다가 경보리를 설치해야 되고요. 얘는 정사면체, 정자를 동그라미 치고요. 정사면체 구조는 완벽한 정사면체는 뭐라고 표현할까? 힘의 완벽한 균형 때문에 치우침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치우침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기를 안 띄어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치우침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기를 안 띄어. 안쪽으로 이렇게 뭔가 치우쳐야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이렇게 되거든요. 치우침이 없기 때문에 전기를 안 띄어. 전기를 안 띄니까 전기를 띄는 저 녀석하고 안 치네. 근데 물은 전기를 띄어. 물은 전기 띄어. 그럼 물하고 쟤는 치네, 안 치네? 안 치는 거야. 그래서 물하고 잘 섞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냥 외울 수도 있지만 이게 극성, 무극성이라는 이름으로 곧 배우게 됩니다. 이런 얘기도 뒤에서 나오니까 할 거고요. 연소에 대한 얘기는 아까 했었죠. 시내버스 연료인 CNG에도 이용이 된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이제 알코올을 소개할게요. 알코올. 자, 알코올도 탄소화합물 맞죠? 탄소화합물이죠. 알코올 화학식 봐봐. CH3OH, C2H5OH, C2H4OH2, C3H5OH3 이렇게 나와있죠? 탄소화합물은 맞죠? 근데 탄화수소인가요? 아니죠. 산소가 포함되어 있잖아. 시험 문제라고. 알코올은 탄화수소이죠. 그런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죠? 탄화수소의 정의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알코올 모든 화학식을 보니까 뭐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냐면 OH가 공통적으로 들어있죠. 이 OH를 가진 것들을 알코올이라고 해요. OH를 가진 것들. 화학적으로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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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를 갖고 있죠. OH 3마리, 얘는 OH 2마리, 그죠? OH 2 써있는 거야. OH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화학식도 이딴 식으로 쓴 거예요. 일부러 화학식 이딴 식으로 쓴 겁니다. 우리 빌드업 강의 때 얘기했었는데 화학식을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것을 시성식으로 썼다고 표현해요. 성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딴 식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시성식, 보일 시자예요. 시성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 사용되는지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하나 특징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에탄올은 먹어도 되지만 메탄올은 먹으면 죽습니다. 에탄올을 물에 녹여서 먹는 게 술이잖아요. 근데 메탄올을 먹으면 실명합니다. 이 시신경이 다 타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놈이 그놈 같지만 완전 다른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에틸렌글리콜, 자동차 부동액, 폴리에스터, 그다음에 글리세롤, 화장품의 연료로 이용된다 라는 정도로 가볍게 넘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볼까요? 얘는 당연히 불이 되게 잘 붙어요. 알코올은 불이 잘 붙으니까 가연성 물질이고요. 얘도 완전 연소되면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됩니다. 생각해봐. 얘는 C하고 H하고 O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완전 연소시킨다는 건 O2랑 결합시키는 중복되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CO2, H2O 둘밖에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친환경적이죠. 그래서 알코올을 연소시키는 것도 그래서 연료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죠. 알코올 램프가 그렇게 이용하는 거잖아요. 알코올 램프. 자, 대표적인 에탄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탄올. 자, C2H5OH가 에탄올의 화학식인데, 자, 이 부분은 물에 안 녹는 부분이고, 여기는 물에 잘 녹는 부분이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얘는 물에 되게 잘 녹아. 에탄올, 알코올 물에 잘 녹아요. 근데 알코올은 기름에도 잘 녹아. 둘 다 잘 녹아. 특이한 물질이죠. 그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 물에 잘 녹는 부분과 물에 잘 녹지 않는 부분이 같이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알코올, 즉 에탄올의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알코올을 만드는 방법, 알코올을 얻는 방법인데, 알코올을 얻을 때 과일하고 곡물을 발효시키면 알코올을 얻을 수 있어요. 알코올. 그렇게 만든 게 포도주, 막걸리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 알코올을 한 번 더 발효시켜. 그러면 식초가 됩니다. 아세트산이라고 불러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를 기억해. 곡물을 발효시키면 알코올이 되고요. 알코올을 또 한 번 발효시키면 식초, 아세트산이 된다는 거. 이 순서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얻지 않고요. 에텐이라는 녀석을 만들어서 물하고 반응시켜서 얻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나프타 원유에서도 나프타에서 탄소를 떼어와서 이거에다 수소 붙여서 에텐을 만들어. 저걸 물하고 반응시켜서 저 알코올을 만들어냅니다. 그 만든 알코올을 또 물하고 섞어서 20도짜리 소주로 파는 거예요. 오빠 엄마가 먹는 소주는 뭐야? 원유에서 나온 소주라는 얘기입니다. 원유. 만수르한테 사온 거예요. 만수르한테 사온 겁니다. 자, 그렇게 지금은 알코올을 얻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알코올 냄새, 특유의 냄새가 있고 색깔이 없죠. 휘발성이 강하고 불도 잘 붙고요. 둘 다 섞일 수 있단 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체크. 손소독제 안에 들어있는 게 에탄올이거든요. 손소독제. 그 손소독제 안에 들어있는 에탄올은 어떻게 세균을 죽이는 거냐?
세균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죽입니다. 알코올 바르면 시원하잖아. 얼려 죽이는 건가? 아니에요. 알려도 아니고 시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알코올이 닿으면 단백질이 확 응고가 됩니다. 응고가 돼서 이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을 죽이는 소독제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거의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까 말한 이거예요. 카복실산. 카복실산의 대표적인 게 아세트산이고요. 카복실산이라는 말이 뭐냐면 요 COOH를 갖고 있는 것들을 카복실산이라고 불러줍니다. 아까 알코올은 OH를 갖고 있는 거였다면 얘는 COOH를 갖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 부분이 바로 COOH 부분입니다. 저걸 갖고 있으면은 카복실산이라고 불러주고요. 대표적인 카복실산이 아세트산인데, 저 아세트산이 조금 특징이 좀 있어요. 저 아세트산, 100% 아세트산만 딱 모아놓으면, 현재 이 방이 17도가 안 돼요. 그럼 얼어요. 어는 점이 몇 도다? 체크. 17도입니다. 17도 이하만 되면 얼어요. 신기한 문제죠. 그래서, 거의 이제 약간 상온에서 좀 이제 조금 약간 낮은 온도에서도 얼음의 상태로 존재한다고 해서 제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빙초산이라고 부릅니다. 빙초산. 얼음 빙자 초산이에요. 초산. 식초를 만드는 산성 성분인데 얼어있어! 빙초산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집에서 빙초산을 사다가 물에 타가지고 식초를 만들어요. 그냥 식초를 많이 사면 되게 비싼데 빙초산 되게 싸거든요. 갖다 식초를 만들어 쓰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겠죠. 그리고 얘는 물에 녹이면 산성이 됩니다. 식초 산성이 신맛이 나잖아. 산성을 나타내고요. 식초 맛이 이제 강한 자극성 냄새, 그리고 색깔은 없어요. 식초 그러면 사과 식초 생각해서 약간 노란색으로 착각하는 경우인데 식초 색깔이 원래 없어요. 일부러 어떤 그런 물질을 넣은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나 있죠. 에탄올을 발효시킨다는 게 아까 그 얘기야. 곡물을 발효시켜서 에탄올을 만들고 그 에탄올을 한 번 더 발효시켜서 식초를 만들어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식초는 요것도 체크하세요. 의약품이나 염료 합성 수지. 이 수지라는 말이 플라스틱이에요. 수지라는 말이 플라스틱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지 있죠? 예쁜 수지.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플라스틱 인형이에요. 넘어갈게요. 아무튼 수지는 플라스틱입니다. 아시겠죠?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 아무튼 암기법이에요. 수지 그러면은 선생님 플라스틱이라 했는데 이게 기억나면 돼요. 자, 그 밖에 탄수화물 이거는 그냥 이것만 보면 돼. 폼알데하이드가 딱 나오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이름이야. 이 이름이 딱 나오면 접착제랑 연결됩니다. 폼알데하이드는 접착제였어.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요. 아세톤은 매니큐어 지우는 거야.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폼알데하이드의 화학식이나 아세톤의 화학식을 알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물질이 어디 이용되는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시험 문제 푸는데 충분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화학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진짜 화학이 시작될 거고요. 막 몰 얘기하고 막 무슨 기준 얘기하고 막 그럴 거예요. 계산은 막 이렇게 하고 얘기할 건데 오늘은 그 화학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화학의 전반적인 화학의 유용성, 그 화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식들 이런 것들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뒤에 나오는 문제는 숙제고요. 숙제를 하는 요령도 얘기할게요. 이게 우리가 실력 하면서 문제 풀려면 뒤에 수능 실전 문제가 있는데 그건 푸는 거 아니야. 지금은 수능 실전 문제 푸는 거 아니고요. 오늘은 단원 마무리까지 푸니까 25쪽까지예요. 기억하세요. 25쪽까지 푸는 게 숙제고요. 문제 푸는 거, 그 다음에 푼 거에 대한 채점도 해야 되고요. 채점한 거 중에 틀린 거 또는 맞췄지만 찍은 거
다시 한번 잘 공부해갖고 와야 되는 게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진도 나가기 전에 잘 몰랐던 문제 해결하고 나서 가는 거예요. 고생했습니다. 저 마칠게요.